자, 최성 박사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최성 박사는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 입문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고양시장을 거쳐서 지금 새누리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점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10대 불가론이 핵심 내용인 책도 지금 출간한 상태고, 또 최성 TV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낙연 총리와 새미래민주당의 네. 입장을 한 번 더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입장은 이낙연 총리님과 이 김문수 후보 간에 개헌 공동정부 합의할 때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화두가 네.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의 소위 말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으로 자신의 이 5개의 재판과 8개의 사건, 12개의 범죄 혐의를 완전히 방탄하기 위한 이 지금의 어떤 독재적인 형태, 그거를 괴물 독재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 네. 이낙연식 표현으로 치면은 가장 강도 높은 규정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화두라면,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이 방탄 독재국가 되는데, 그 고민을 한 가운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 네. 아니면 최악이 아니면은 차악이라도 택해야 되는데, 당신은 최선의 카드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 즉 네. 이재명이라는 방탄 독재국가의 어떻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꼭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낙연 총리를 기름장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여야 공방에서 매끄럽게 처신한다는 뜻을 조금 비아냥거려서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최성 박사 그 설명대로 굉장히 완곡한 어법으로 이 국면을 쭉 이제 정리해 온 것이 이낙연 총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낙연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번에 괴물 독재 국가 출현, 이걸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이낙연 총리와 가까이 있었던 우리 최성 박사 같은 분들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였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 흔히들 정치인들이 네. 정치 생명을 건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 뭐 정치 생명 뭐 은퇴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이낙연 총리 표현은 네. 육체적 생명까지도 아하. 걸 정도로 비장하게, 왜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잖아요. 만약 그래요, 이재명이 그래요. 대통령이 돼버리면 가만두겠느냐. 아하, 예.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낙연 총리께서 그 선언을 한 다음에 다른 점이요. 거기 합의해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밤에 합의할 때 각자의 방식으로 오자겠어요. 아하. 그래서 저도 각자의 방식? 또 김문수 후보도 그 자리에 안 왔고, 또 이게 또 미적미적한 거 아니냐. 아하. 그게 아니라 이미 다른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 출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TV라든가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괴물 독재 국가가 출연하는가 가장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걸 전국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분이 누구냐? 김문수 후보. 그래요. 연설 때마다 얘기를 하고 다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놀란 게 국회의원 할 때도 뵀고 지사 할 때도 뵀는데, 이제 NI가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TV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게 그래요. 이게 예. 그냥 쏙쏙 들어오게끔 예. 거기다가 자기의 또 이 장점을 가미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얘기하는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있다. 이낙연 총리의 이 선언은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은 이 선언으로 자기는 해석한다. 이게 이제 최성 박사의 얘기인데, 아니 갑자기 걱정이 되네. 우리 최성 박사도 호남 저 광주 쪽이신가요? 네, 네. 이낙연 총리도 전라남도 영광 네. 이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남 도지사도 했고 네. 쭉 정치를 그쪽에서 했어요. 네. 그 실제로 호남에 못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낙연 총리? 못 내려갈 정도는 아닌데 예. 지금도 보면 전에 네. 그때 우리 박사님이 저한테 네. 이낙연 총리의 이런 선택이 호남의 어떤 부동층 아, 영향 그래요.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섣불리 못 내려가시는 이유는 뭐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날 이제 우려들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단순한 네. 호남 출신만이라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택한 이제 NY의 독특한 방식이 이게 유튜브로 하니까 그때 했던 기자회견이 200만 명이 더 보고 여기저기 한 것들이 50만 100만이 넘어가니까 이번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이 깜깜이 국면이 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가 뭐 아무튼 30% 가까운 그런 지지가 나온 통계들이 뭐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요소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의 합의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우리 사모님인 설 여사님에 네. 대한 또 상당한 지지도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기간 네. 지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네. 여론조사 공표는 못하지만 조사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표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후보나 후보 캠프의 핵심 전략가들은 이걸 보잖아요. 계속. 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여러 조사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김문수 후보 말이 이래요. 발언이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 네. 거의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죠. 네. 우리 최성 박사도 워낙 선거 전문가시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김문수 후보님 말씀 중에 네. 골든 크로스가 온 듯 싶다 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고 네. 확신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둔 후보님들이 어지간한 확신이 아니면 하기 힘든데. 그렇죠. 하루 지나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 김문수 후보님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를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요. 네. 하나는 지난번 제가 제 책을 소개하면서도 네. 놀라운 일이 이재명의 대세론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3년 3개월 동안 하루도 깨지지 않았다니까요.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측을 6월 3일 선거일에 김문수 돌풍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 골든 크로스는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이제 그 국면이 2, 3일 전에 벌어지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말씀을 하신 건 너무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네네. 이제 반전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던졌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뭔가 자료를 봤다면 그리고 보고 숫자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기는 느낀다고 했다면 그 조사는 3, 4일 전에 민심이 반영된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특히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니까 네.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가 3, 4일 전에 역전이 됐고 그 조사가 엊그저께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지금은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차이가 점점 네. 더. 예, 여러분들 지금 대선 판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장동혁이도 긴급 기자회견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역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네. 장동혁이도 지금 캠프에서는 지금 전략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는 하루면은 증명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네. 자기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신뢰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네. 더 살아붙일게요. 저는 꽤 구체적인 데이터를 네. 이제 들었어요. 아, 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 게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가 됐다. 어떻게 할래? 왜냐? 여론조사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개가 골든 크로스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할 거며 다 이겼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지지율이 높냐라는 부분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한 거 중에 하나가 당신 사전투표 했느냐 물으니까 이 70%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70%가 답을 한 거예요.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30%만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골든크로스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쪽은 70%가 찍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30%밖에 안 찍었어요. 본투표 때 나와야 그나마 그 차이가 유지되는데 이 사이에 4, 5일 동안 네. 지금 댓글 공작이라든가 오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투표장에 나가서 본투표의 지지율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골든 크로스가 됐던 뭐 역전승이 됐던 이게 가능한 논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본투표에 안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아무 얘기. 소용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뭐 그냥 휴지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투표 안 나가고 졌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최성 박사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괴물 독재 국가를 저지하고 정말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마지막 고비가 저는 우리 고성국 TV 구독자 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것이 하나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 가족들의 투표율 제거를 위한 오늘 내일까지의 최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 여전히 이제 관건들은 또 방어적으로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타겟적으로도 중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통령 윤핵관 정부를 만드는데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재명 전 총리의 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그 충정과 진정성 있는 행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우리 최성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성 박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